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애미 비치 콘도 붕괴와 시애틀 등 서부 지역 폭염이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서부 지역 폭염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지만 콘도 붕괴는 조짐이 있었으나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콘도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이 우려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야후 뉴스에 기고문을 쓰고 오늘은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기간 산업안을 홍보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미국은 크게 다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판사가 페이스북에 대한 연방 무역위원회와 48개 주정부의 반독점 위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의회가 나서야 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2021년 후반기 미국 경기는 문턱은 있지만 오름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몸무게가 몇십 파운드 빠진 것이 몇 주일째 뉴스입니다. 몸무게를 뺀 것인지 빠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선전선동에서는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10%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무 밀도에 있어서 가장 평등한 도시에는 로스앤젤레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도 마이애미 비치 콘도 붕괴 사건과 서부 지역의 폭염을 먼저 전해드리겠는데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파트먼트와 똑같은 것이죠. 모든 콘도가 아니라 아파트먼트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다 해당되는 뉴스입니다. 아마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 아파트먼트 어디인가 우편함 옆에 벽에 금이 며칠 전에 가 있었는데 그 금이 페인트 칠돼 있네. 말하자면 코스메틱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한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시면서 조금 불안해하신 분들 아니면 파킹랏이 지하인데 지하라기보다 1층 이번 그 콘도미니엄과 똑같이 1층이 파킹랏이고 2층부터 콘도가 들어서 있다면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서 있다면 1층 아파트 바닥으로 내 자동차까지 걸어가는 길에 바닥에 금이 있다던가 벽에 금이 있다던가 보신 분들 조금 그 다른 때와는 달리 아무렇지도 않았었던 때와는 달리 섬뜩한 느낌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또 뭐지?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콘도 그 붕괴된 그 콘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콘도 회장이요. 말하자면 반상회 회장입니다. 반상회 회장이 4월 9일에 주민들에게 우리 콘도가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특히 그 아파트먼트보다도 콘도미니엄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콘도 에서 편지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 같은 그 편지를 그냥 무시하고 영어로 돼 있는데 하고 읽어보지 않으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 20년 사이 미국의 빌딩 붕괴 사고로는 최악의 사고입니다. 1991년 9.11 사태는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아직 정확한
아주 그 정밀한 원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그 구조 작업은 비가 오고 오다가 안 오다가 하고 결국은 지금 구조 작업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덩어리 그 아래 깔려서 소리도 나지 않는 사람을 향한 구조 작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가. 물론 어제가 삼풍 그 백화점이 무너진 지 26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던데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열흘 만에 생존자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8일째 되는 날도 생존자가 살아서 구조가 됐다면서요. 그런 것 그리고 이 콘도의 붕괴를 보면 그와도 비슷하지만 세월호와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도 배에 짐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뭔가를 더 그 무게를 배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물을 실어야지 되는 그런 곳에 무게중심을 위해서 배에 물건을 돈 나가는 물건을 더 실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그렇게 됐다. 뭐 바람도 없었던 날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콘도도 결국은 12층이요. 12층이 이제 그 층인데 그 층을 보통 지금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40년 전이기 때문에 40년 전에는 콘도가 지어질 때 현재의 콘도와는 달리 10년 전, 20년 전과는 달리 재료도 달랐고요. 건축 자재도 달랐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다른 조건에서 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조건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높이의 제한도 있어서 그 당시는 아마 그게 최고의 높이였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콘도 개발업자가 캐나다에서도 뭐 탈세나 여러 가지 뭐 코인 라운드리 사기 등으로 이 플로리다주로 피신을 와서 바로 이 콘도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콘도가 그 당시에 로컬 코드잖아요. 그 로컬 그 코드에 맞지 않게 제일 위에 갑자기 이제 스윗룸을 짓기로 그래야 비싸게 팔잖아요. 그것을 결정을 하고 9피트가 더 당초보다 높아졌답니다. 당초보다 높아졌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적인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서 예외를 줬다는 거죠. 해서 원래 설계됐던 것보다 9피트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만 삼풍 백화점과 똑같은 거예요. 백화점 위에도 뭐 가볍게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무겁게 짓고 뭐 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나와 봐야 알지만 예외를 둬서 이제 9피트를 더 뒀다는 거고 물론 지금 이제 구조 작업이 가장 그 중요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도 왔고 주이시 피플들이 많았잖아요. 멕시코에서도 또 스페셜 전문가들이 미국 전문가들과 함께 크레인도 동원됐고요. 크레인 그 무거운 크레인으로 지금은 이제 비도 내리고 하니까 구조 대원들의 안전도 염려해야지 되는데 그런 상태로 구조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 그 전날도 풀장 주변이요 아주 깨끗했다고 하고 뭐 로비도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마이애미 헤럴드가 보도한 뉴스를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풀장 아래에 그라지에 어떤 뭐 풀장에 그 장비를 놓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뭐 전기, 계량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곳은 완전히 막 그저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물이 뚝뚝뚝뚝 새어내리면서 색깔도 변했고요. 그 시멘트가 많이 그 부서진 그런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은 찰나지만 그 찰나에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뭐 영겁의 뭐 순간이 있어야지 되듯이 겹쳐져야지 되듯이 이러한 조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에 이제 그 옥상에도 무거운 그런 그 옥상 점검을 하고 하느라고 물건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2018년도에 엔지니어 보고서를 보더라도 콘크리트 파손됐다. 이것만으로는 붕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도에도 콘도 이사진이 빌딩 문제를 뭐 경고를 했다는 것. 아무튼 여기까지는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앞으로 콘도를 지을 때
자재를 더욱 강한 자재로 하고 뭐 예외를 둬서 9피트 높이를 두지 않고 그리고 물이 셀 때는 그 새기 전에 미리 다 점검을 하고 옥상에도 무거운 것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크게 작용을 했다면 그럴 가능성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 콘도가 지어질 때 그때와 지금 점점 93년부터 99년까지 이제 조사를 한 플로리다주의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1년에 2mm씩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밑으로 내려앉은 땅에 가라앉는데 그런데 그 동시에 바닷물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 그쪽의 해수면의 높이는요. 전 세계에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보다 3배가 더 빨리 더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마이애미 해수면이 1년에 9mm씩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1년에 2mm씩 낮아지고 높아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작용이 이어지는 거죠. 뭐 조수 간만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이 콘도를 지은 그 기반 가까이에 이게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이 아니면 소금의 파편이 그 공기에 의해서 날아들어서 이 세멘트부터 피해를 주고 강철까지 녹이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에 이걸 이제 콘크리트 암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90년대에 시작이 됐고 그 같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해수면이 높이가 높아지는 것이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안에 디자인을 하고 건축을 하고 할 때는 미래를 더 많이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배우면 되는 건데 이 기후변화 컨디션이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빌딩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지하로 소금물이 들어오고 공기에서 그 습도에 소금이 묻혀져서 내 얼굴, 빌딩이라는 내 얼굴을 계속 쳐서 내가 따갑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건축 자재 자체도 그랬고요. 해서 2019년도에 이 내용은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영국의 메케니컬 엔지니어 그룹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그룹과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해수면 상승 연구소가 있답니다. 이 두 군데가 연구를 한 결과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하고 2019년도에 경고를 했다는 거죠. 지금 세계는 마이애미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 특히 이제 해안 지역의 아파트먼트, 콘도미니엄, 뭐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해수면이 급격히 많이 상승하는 것에 대응을 미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강철, 버팀목 같은 것, 빔 같은 것이 녹슬고 뭐 약해지고 이런 것을 넘어서 홍수로 앞으로는 자주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그냥 완전히 길에도 심지어는 자동차가 있는데도 뭐 거기에 디자인을 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막 물에 이제 물을 첨벙첨벙 하면서 가야지 되고 버팀목은 저런 빌딩들의 버팀목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고 해서 이제 이번 이 사건 이후에 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새로 지어진 빌딩에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요. 바닷가 좋다 뭐 분위기 있어 뭐 바닷바람 좋아 이것도 글쎄요 이번 사건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에는 로컬 빌딩 코드에 맞췄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었잖아요. 9피트 높아진 것. 그런데 지금은 이 40년 동안의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땅과 바다 그리고 이제 저기는 습지대이기 때문에 그 파운데이션을 얼만큼 40년 뒤까지 내다보고 지은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에서 탈세 등의 혐의로 도망쳐서 온 사람이 지은 빌딩이기 때문에 그 파운데이션을 얼마나 약하게 했는지 강하게 했는지 돈의 기준으로 했다면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14년도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캘리포니아주도 더운데 뭐 저희야
실내에 보통 있기 때문에 큰 더위를 못 느끼지만 시애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하시죠? 시애틀은 워낙에 시원하기 때문에 시애틀의 가정에 에어컨디션이 있는 가정이 반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뭐 시애틀 타임스 등을 보고 안 것인데 그냥 우리가 막연히 시애틀 시원하다는 알지만 시애틀 가정은 여름에 에어컨을 안 켜도 될 정도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맘때 시애틀의 낮 평균 기온이 73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113도, 뭐 14도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것도 기후변화라는 거죠. 기후변화. 100도 하면은 그 섭씨로 37.5도잖아요. 37.8도. 37.8도가 지금 화씨로 다시 계산을 하자면 뭐 포틀랜드, 시애틀 이런 데가 115도, 시애틀 어제 110도였네요. 하면은 섭씨로 46도, 43도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체에도 이 그 에어컨이 많이 없었는데 인간도 여기에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에어컨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시애틀.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빌딩도 이 같은 찜통 더위에 찜통 열차에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지역의 경열차, 열차, 전차, 서머 스쿨버스도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모든 것을 중단을 하잖아요. 포틀랜드에서는 유진도 비슷하고요. 일요일에 뭐 육상 필드, 뭐 트랙 경기도 못 탔고 스테디움도 대피령을 내렸었잖아요. 서부 지역이 역사상 최고의 폭염 기록, 산불 위험도 있죠. 서부 지역이 왜 그럴까?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도 덥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미국 말로는 그 힛돔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열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기압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알라스카 쪽에서 오는 그 알류산 열도, 알류산 그 섬의 열도, 그리고 이제 뭐 북태평양 열도죠. 그리고는 이제 그 제임스 베이, 허디슨 베이, 캐나다 쪽 이쪽에 양쪽의 그 기압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포틀랜드나 시애틀 것은 너무너무 핫한 것은 아닌데 웜 그 따뜻하다 하는 정도가 계속 그냥 따뜻한 거예요. 이 기압이. 그래서 밤까지 이 기압이 계속 그 따뜻하게 웜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자주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또 알 수 없는 겁니다. 시애틀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요. 어제 그 너무너무 집이 더우니까 호텔에 가서 지내려고 호텔에 전화하면은 다 찼다는 거예요. 호텔이 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현재의 그 기상 예보로는 2주일 더 이 같은 폭염을 견디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콘도 붕괴, 완전 열탕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모두가 다 상상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런 이유에서 기후변화를 말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된다는 정책, 토론, 논쟁이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존,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또 아주 그 중요한 미국의 또 정치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지금요 여러분들께 순서를 그렇게 정해 왔는데 순서를 바꿀까 하다가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고비마다 자신의 의견을 어디에 실을 때 주요 매체를 신문을 주로 실죠. 어피니언이라는 그런 난에 뉴욕타임스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예요. 거의가. 그리고 가끔 월스트리트저널, 가끔은 아니고 뭐 종종 월스트리트저널, 가끔 USA 투데이 이 정도 됩니다. 그 LA 타임스까지도 안 와요. 이 USA 투데이 같은 경우는 뭐 그 퀄리티가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보다 높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부수가 많습니다. 아주 단신을 많이 쓰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이 퀄리티고 그리고 뭐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야 워낙에 뭐 100년 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을 하는 뭐 간혹 그 실수도 하고 오보도 하고 모든 그 사람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런 것들을 또 철저히 또 수정도 하고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신문이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아니면 뉴욕 타임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워싱턴 포스트 아니면 이 뉴욕 타임스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야후 어피니언을 보냈거든요. 이 내용 자체야 어찌 보면 공화당에서 볼 때는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전해드리지는 않겠어요. 한마디로 오늘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이 이슈를 가지고 기간 산업안이 공화당 그 상원과 민주당 상원이 백악관과 합의를 했죠. 이게 정말 잘된 일이다. 미국 사람들은 이 같은 합의가 지금 이 현재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지 된다. 이게 왜 좋은가 하는 것을 홍보하는 건데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거의 알고 계시는 건데 선택 자체를 야후를 했다는 게 오히려 저로서는 더 주목이 됐습니다. 어차피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가장 적합한 곳인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십 %는 있는 거예요. 공화당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미국 국민이고 그 사람들까지 그 포함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도 아닌 야후라는 포털 매체를 선택을 한 거죠. 여기에 포커스는 여기에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1조 2천억 달러의 규모인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제 오늘 위스콘신에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조금 다독거리고 또 온건한 공화당 의원들도 뭐 협조를 하는 게 이게 미국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오늘은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부분적으로 썼어요. 야후 기고문에 뭐라고 썼냐면 밀워키가 아니군요. 라크로스를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상원 선거가 있거든요. 현재는 공화당이지만 이것을 민주당이 빼앗아 오겠다 하면서 뭐 후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지원할 겸 현지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시골 가족의 그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시골 가족의 3분의 1은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기간 산업으로 고쳐보려고 하는 이슈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위스콘신의 어린이 8만 2천 명이 인터넷에 충분히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리모트 공부를 러닝을 할 수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런 것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또 위스콘신주에 있는 다리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군데 다리가
보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미라키요. 뭐 16만 개의 그 물이 지나가는 그 파이프라인의 납성분이 권고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납성분이 있는 물을 마시고 건강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이 기간 산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90%는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이제 공화당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교육을 덜 받은 사람, 백인, 뭐 시골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해서 이민자들이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민자에게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 엘리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 끼리끼리 뭉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90%가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블루 칼러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후에 보낸 기고문이에요. 하고 이제 또 부족한 부분, 원래는 뭐 2조 4천억 달러였는데 1조 2천억 달러로 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른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뭐 이런 것. 그런데 모든 그 경제 전문가들이요,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제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그 위원회 이름이 있던데요. 민주당의 그러니까 그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센서스를 통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하잖아요. 그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위원회입니다. 민주당 전국 선거구 조정위원회 기금 모금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핵심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후임자였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많이 위반하면서 허튼 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 거짓, 빅 라이라고 표현을 하고 허튼 소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허튼 소리에 다발을 풀고 있다. 민주주의 핵심 개념을 완전히 위반한 건데 근거 없는 빅 라이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 것. 계속 그로 인해서 지금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공화당의 많은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어렵게 한 그런 투표 제한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큰 코 닥친다. 말하자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큰 코 닥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큰 손상을 입는다. 재미없잖아요. 너무 평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 자체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큰 코 닥친다. 이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지난해 선거 이후에는 첫 번째 기금 모금이고요. 네, 우리는 그가 가짜 주장을 하는 것, 그가 허튼 소리를 다발로 내놓으면서 소설을 쓰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 그 때문에 조지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오와에서 투표 제한법이 통과가 됐고, 펜실베니아, 텍사스주는 투표 제한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도 중이다. 그런데 이런 주가 내년에 격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의원을 꼭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저 사람에게, 공화당에게, 민주당에게 많이 투표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투표를 하시기 전에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숫자가 돼서 살고 있는데도 네 군데로 조각조각 쪼개져서 한인 후보를, 한인 또 당선자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도록 만들어진 구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화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말씀드렸어요. 주말에 오하이오주에 가서 정말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지가 언젠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당연한 것이죠.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요,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화당에서는 적어도 3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 이제 12월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어긋났는데 이 사람이 요즘엔 얘기를 좀 해요. 일요일 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언제나 허튼 소리였다.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 거짓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큰 거짓말, 빅 라이 하다가 이제는 허튼 소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 럼니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를 바이든이 훔쳤다고 비교하는 것은 텔레비전 레슬링이다. 텔레비전 레슬링이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연예 오락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공화당의 그 투표를 어렵게 하는 법안 통과된 법안 등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조지아주는 우선 기소를 했고요. 이 문제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기소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은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뉴욕의 주 검찰총장이나 뉴욕의 맨하탄의 검사나,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죠.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었죠. 그 사람이 무슨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뽑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 국민이, 유권자는 곧 국민입니다. 미국 국민 수준이 저것밖에 안 돼 하는 세계에서 미국 망신이죠. 이런 것도 그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기소할 수 없는 이유에 포함됩니다. 대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을 했었던 주변 사람들은 기소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될 수 있고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정치인으로 다시 나올 수 없죠. 또 다시 파산하고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매듭지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반쪽에서 한국과 비슷해요. 반쪽에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몇십 % 정도는 온건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어제 그제 오하이오 주에서의 랠리 같은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매력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느끼기도 하지만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이미 건넜고 돌아올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반과 DNA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이 미국이 분열된 이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그 망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반쪽만의 대통령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지금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의 굉장한 딜레마죠. 그리고 꼭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국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이건 다 미국 국민이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021년 올해 이제 후반기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거든요. 딱 365일을 반으로 나눠보면 목요일부터 후반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여러분만 그러신 것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못하고요. 시간만 지나가고요. 2021년 아무튼 딱 그 반이 되는 때인데 노동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소비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고 또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시그널 여기에 후반기에 경기가 아주 좋아질까 아닐까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성장
마이너스였었죠. 3.5%. 중국은 그 와중에도 플러스였는데 미국 마이너스 3.5였고 올해 뭐 6.6%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는데 2, 4분기에 이제 그 국내 총생산 GDP가 1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후반기에 조금 그 식혀져서 2, 4분기 그만큼 오르고 후반기에 조금 식혀져서 뭐 6.6% 상승할 것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끝나면서 일부 주에서는 또 그 공화당 주지사가 연방 실업수당 주지 않기 때문에 22개 주라고도 하고 23개 주라고도 해요. 23개 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사람들 고용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9월 4일에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용시장 괜찮아져서 실업률은 지금이 5.8%인데 올해 말이 되면 5.3%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상승이 이어지겠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피크에 달았다고 보는 게 대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말까지도 2% 이상, 2% 정도를 연준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잡고 있는데 2% 이상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출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지금 미국 못 버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그 아래 90%, 10% 제외하고요. 아래 90%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수입에 있어서의 90% 이 사람들에게 1조 달러 캐시가 있답니다. 연방 정부가 준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서 보도에 들으시는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가계의 수입이 늘었어요. 수입이 는 게 나가서 노동력으로 벌었다기보다는 어떠한 그 연방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뭐 체크로 받은 것도 그렇고 실업수당도 그렇고 그러니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전에 8시간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하고도 실업수당 받는 것보다 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임금 체계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수입이 조금 늘어나서 1조 달러 캐시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조금 더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자동차나 뭐 벌목값도 조금 그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될 때 모기지 그 사들이기 채권 사들이기를 올해 말부터는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고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 쓰라고 하고 또 굿뉴스도 있어요. 파이저 또 모더나 백신 맞으신 분들은 몇 년 동안이나 그 면역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올해 후반기에도 경기는 강해진다. 이런 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악시오스의 분석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뉴스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방 판사가 연방무역위원회와 48개 그 주의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독점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12월 달에 고소를 했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등등 해서 그런데 뭐 왓츠앱도 있고 이런 것을 다 불법으로 사들여서 그냥 혼자 다 독식하고 있어. 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하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연방 판사는 왜 이걸 기각했냐면 연방무역위원회는 법적 요건이 부족하다. 마켓의 60% 이상을 독점한다고 했는데 느낌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법리라는 것은 항상 증거로 판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판사가 60% 이상 페이스북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고소인이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페이스북이 어떠한 파워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독점을 했는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주 검찰총장들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왜 그럼 고소를 하려면 진즉하지. 지금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사들일 때 그때는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지금 그 행정부요. 이달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리나 칸이라는 반독점 전문가를 바로 이 연방무역위원회 그 의장에 딱 그 임명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반독점법 너무너무 싫어하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은 이달 초고 고소는 지난해 말 전 행정부에서 있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이 행정부에서 성공을 했느니 실패를 했느니 하고 판단하는 건 좀 합리적이 아니죠. 그런 것은 있고 30일 안에 새로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애플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 홀딩 컴퍼니에 해당되는 그 얘기고 모두 겪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뭐 어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 페이스북 주식값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결국은 연방 정부에서 해야지 된다. 이런 그 빅테크놀로지 회사에 대한 반독점법 금지에 대해서 연방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의회가 해야지 된다. 그리고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그 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연방의회 이후에 더 높은 곳은 연방대법원이다. 이제 미국의 절차대로 가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뉴스가 넘쳐서 그냥 스킵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몸무게가 뭐 5월 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니 6월 달에 쫙 나와서 한 22파운드에서 44파운드 정도는 한 달 사이에 빠진 것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다이어트였을 거야. 뭐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심장질환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7살이고 담배하고 술하고 뭐 그런데 이게 결국은요. 이 북한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살이 그렇게 빠진 얼굴 뭐 턱선 이런 데가 무척 가늘어졌어요. 딱 보면은 알 수 있을 정도로 팔목도 가늘어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아시죠? 여러분들 그 북한 그 순진한 그 주민들 막 그냥 울먹이면서 너무너무 안 됐다고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으시면은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고 평양 시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앙방송에서 나왔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더군다나 요즘 뭐 식량도 부족하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너무너무 불쌍해하는 거예요. 안쓰러워서 막 이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욕타임즈에서는 그 원인은 모르지만 왜 살이 빠졌는지 김정은 위원장의 살이 빠진다는 것은 다이어트로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뺀 게 아니라면 급작스럽게 22파운드에서 44파운드까지 빠졌다 하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딱 그 기둥에 딱 서 있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전선동에는 성공했다. 살 빠졌다고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내용은 그 영국 매체에서 봤는데 미국이 3,140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야지 된답니다. 지금 미국 나무가 그게 현재 있는 것의 10%라고 하니까 3억 그루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나무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게 한 명당 인구당. 그런데 사회경제학, 인구 밀도학 이런 것으로 볼 때 나무가 많은 그 도시 이런 그 베네핏이 있고요. 또 나무가 많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3,810군데를 로스앤젤레스 포함해서 했는데 소수인종이 많이 사는 곳은 백인이 많이 사는 곳보다 나무가 33% 적고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천식 관련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한 돈을 16억 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 나무의 평등에 있어서는 로스앤젤레스 굉장히 앞서갑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프레스노, 휴스턴 등이거든요. 로스앤젤레스는 나무 또 심잖아요. 9만 그루. 강혜신이었습니다.